안녕하세요. 감동주파수의 김희정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흉흉한 일들이 꽤 많은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항상 따뜻하고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온 특별한 사연을 들고 왔어요. 주인공은 미국의 한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는 에이미 씨인데요. 평소 바쁜 일상 속에서 예의 음악을 통해 위로를 받으며 지내던 그녀가 예의 한국 방문 소식을 듣고 한국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호기심이 커져 마침내 한국을 직접 방문하기로 결심한 에이미 씨. 과연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에이미 씨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미 브라운입니다. 미국에서 마케팅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요. 저는 업무상 인터넷 커뮤니티 반응을 체크하는 일을 주로 하는데요. 요즘 정말 한국의 가수들과 드라마, 음식들이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더욱 한국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갖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저에겐 특별한 취미가 하나 있는데 바로 예의 음악을 감상하는 거죠. 저는 정말 열렬한 예의 팬이에요. 예의 가사는 저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곤 했거든요. 바쁜 회사 생활에 지칠 때마다 그의 노래를 들으며 위안을 얻었죠. 하지만 얘는 미국에서 이런저런 논란이 많은 가수예요. 와이프에게 과한 노출이 있는 의상을 입히는 것도 그렇고 아디다스와의 협업 문제도 그렇고 미국 대중들에게는 호불호가 강한 아티스트 중 하나입니다. 물론 저는 그런 그를 좋아하고 그의 노래를 즐겨 듣는 팬 중에 하나죠. 그런데 얼마 전 이해가 한국에서 리스닝 공연을 한 뒤에 한국을 떠나지 않고 한 달 동안 한국에서 머물며 여러 곳에 목격됐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가족들이 떠났지만 혼자서 한국에서 한 달 살이 중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서 또 과장된 내용의 기사일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사실이더라고요. 가끔 올라오는 한국에서의 예의 사진을 보면서 미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밝은 표정의 그를 보면서 굉장히 행복해 보인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는 미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팬 서비스를 한국에서 보여주기도 했죠. 저는 SNS에 올라오는 예의 사진들을 보면서 도저히 한국이 어떤 곳인지 궁금함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편의점에서 간단히 라면을 먹고 길거리에서 만난 팬들과 사진을 찍으며 한국에서의 일상을 즐기고 있었죠. 한 고깃집에서는 얘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매일같이 블루베리 스무디를 사 먹고 있었는데 저는 그 맛이 너무 궁금했어요. 미국에도 블루베리 스무디가 있는데 대체 무슨 특별한 맛이길래 저렇게 매일 사 먹는 거지? 하는 궁금증이 들었거든요. 미국에서는 항상 불퉁한 표정을 짓고 있고 인터뷰도 잘 응하지 않는 이해가 대체 한국에서는 왜 저렇게 즐거워 보일까 하는 생각에 한국에 대한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인터넷에서 한국 관련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휴대폰에는 한국의 전통 음식이나 여행지를 소개하는 페이지들이 잔뜩 저장되어 있더라고요. 저의 유튜브 알고리즘이 계속해서 한국의 음식과 문화를 소개해주는 지경에 이르렀죠. 마침 회사에서도 K-pop 팬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었는데 저는 자진해서 이 프로젝트를 맡겠다고 나섰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다 보니 이제는 단순히 조사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마침내 얘의 발자취를 따라 저도 한국을 직접 경험해 보기로 결심했죠. 저는 제 휴가를 사용해서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어요. 꽤 오랫동안 근무해서 연차도 오래 쌓였고 한 달 정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회사에는 한국에 관한 마케팅 캠페인 조사 차원에서 휴가 동안 한국에 다녀올 예정이라고 하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회사에서는 한 달이 좀 짧지 않겠냐며 일주일은 한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저는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천천히 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정말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어요. 인천공항의 세련된 시설과 편리한 시스템에 깜짝 놀랐고,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따뜻한 환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모습에 얘가 한국에 빠진 이유가 이것 때문인가 싶기도 했죠.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마저 흥미로웠고, 서울 도심에 도착하자마자 화려한 야경과 끝없이 펼쳐진 상점들에 압도되었어요. 성수동 같은 곳은 과연 세계적인 유행을 선도하는 한국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정말 트렌드하더라고요. 뉴욕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진다는 느낌이 없어서 놀랐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이틀째 되는 날, 저는 한국 전통시장에 가보기로 했어요. 전통시장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에게는 꽤 낯설었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사랑하는 맛있는 길거리 음식과 한국만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고 해서 꼭 방문하고 싶었어요. 시장은 입구부터 활기가 넘쳤습니다. 다양한 음식 냄새가 가득하고 시장 상인분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짓을 하기도 했어요. 저는 호기심에 이끌려 떡볶이를 파는 한 가게 앞에 섰습니다. 빨갛고 매콤해 보이는 떡볶이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모습에 너무 맛있어 보였거든요. 상인분께서는 제가 외국인인 걸 아시고는 서툰 영어로 맵지만 아주 맛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며 웃어주셨어요. 그 따뜻한 미소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떡볶이를 한 입 먹어보니 처음에는 매콤했지만 곧 느껴지는 달콤한 맛에 반해버렸습니다. 달콤하고 매콤한 맛이 정말 잘 어울렸죠. 뒤이어 김밥, 어묵, 호떡 등 한국 사람들이 일상에서 즐겨 먹는 음식들을 차례로 맛보았어요. 특히 김밥은 간편하게 먹기 좋으면서도 맛이 깊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줄 서서 사 먹었던 김밥과는 비교도 안 되는 맛이었죠. 가격은 한국의 전통시장에서 사 먹는 김밥이 훨씬 저렴했고요. 어묵 국물은 정말 속이 깊숙한 곳부터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죠. 상인분들은 음식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서 맛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 질문조차 저에게는 한국의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하는 순간이었어요. 팁을 받는 문화도 아닌데 상인분들은 정말 고객들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 주셨어요. 그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방문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은 다들 편안한 웃음과 인사를 주고받으며 장을 보고 있었고 저는 잠시라도 그들의 일상이 된 것 같아 즐거웠습니다. 한국의 전통시장은 그 자체로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사람 냄새 나는 시장의 따뜻한 분위기에 푹 빠져 아쉽지만 다음 약속이 있는 시간까지 시장을 둘러보고 떠나야 했습니다. 한국 생활을 하던 도중에도 그날 먹었던 떡볶이와 김밥의 맛을 잊지 못해 며칠 뒤 다시 그 시장을 찾기도 했어요. 며칠 후 저는 SNS에서 추천받은 한의원을 방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좀 무섭기도 했고 과연 내게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지만 한국 전통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마음에 결국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의원에 들어서는 순간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느껴졌고 은은한 한약 향이 가득했어요.
한의사 선생님께서는 침착한 표정으로 제 맥을 짚으며 요즘 많이 피곤하시죠? 라고 물어보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실 수 있는지 정말 신기했죠. 선생님께서는 제 체질과 건강 상태를 설명해 주셨고 몸에 쌓인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 침 치료를 추천해 주셨어요. 사실 침이 조금 무섭긴 했지만 이왕 한국까지 온 거 특별한 경험을 해보자고 결심했죠. 제가 겁을 내자 선생님은 침을 맞는 동안 호흡을 천천히 하면 긴장이 풀릴 거라고 차분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 따뜻한 목소리에 오히려 마음이 진정되었어요. 침이 놓이는 순간 약간 따끔한 느낌이 들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몸속 깊은 곳부터 따뜻함이 번져 나오는 느낌이었어요. 몸이 가벼워지는 듯한 상쾌함이 찾아왔고 모든 피로가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그동안 일하면서 누적되었던 피로와 스트레스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한의사 선생님께서 제게 몇 가지 생활 습관을 조언해 주셨고 체질에 맞는 식단과 운동도 추천해 주셨어요. 그 조언들은 한국 전통의학이 단순히 치료에 그치지 않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데까지 깊이 신경 쓴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오랜만에 맞이한 편안함과 개운한 기분 덕분에 그날 밤은 숙면을 취할 수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고 개운했던 그 순간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 한의원 경험은 제가 한국의 전통의학과 그 깊이에 대해 느끼는 계기가 되었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때의 개운함과 편안함이 자꾸만 떠올라 한의원의 침치료가 그리워질 때가 많았답니다. 얘가 느꼈던 한국의 회복과 치유의 의미가 이제는 저에게도 깊이 와닿았죠. 한국은 인터넷이 잘 돼 있고 미국보다 비교적 작은 나라여서 그런지 외국인들 간의 커뮤니티도 상당히 발전돼 있었어요. SNS를 통하거나 이태원 같은 곳에 가면 손쉽게 외국인들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었죠. 그 외에도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대학생들 혹은 직장인들과 언어 교환 모임을 쉽게 가질 수 있었어요. 한국인들이 얼마나 배움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죠. 한국에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저는 한 언어 교환 모임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 모임은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과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한국의 직장인들이 주축이 된 모임이었어요. 저는 그들과 함께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어볼 기회를 가졌어요. 서울의 고궁을 둘러볼 계획을 세웠는데 한복을 대여하면 입장료가 무료더라고요. 처음엔 낯선 옷을 입는다는 게 조금 부끄럽기도 했지만 한국의 전통 문화에 더 가까이 다가가 보고 싶은 마음에 한복을 대여하는 가게를 찾았어요. 가게에 들어가니 화려한 색감과 고운 문양의 한복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사장님께서 제게 어울릴 만한 한복을 추천해 주셨어요. 사장님께서는 한복에 각 색상마다 의미가 있다며 설명해 주셨어요. 빨강은 활력과 기쁨을, 파랑은 평온과 안정감을 의미한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밝고 따뜻한 느낌의 핑크색과 하늘색이 어우러진 한복을 선택했어요. 사장님께서 옷을 입는 방법을 친절히 설명해 주시면서 한복을 고를 때 사람들이 자신의 기운이나 성격에 맞는 색을 고르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사장님이 권해주신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자.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리고 한복은 입는 과정 자체가 흥미로웠어요. 허리를 감싸는 치마와 상의인 저고리, 그리고 고름을 묶는 법까지 옷을 단순히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정성을 담아 걸치는 느낌이었죠.
저고리를 입고 고름을 단정하게 묶으니 자연스럽게 허리를 꼿꼿이 펴고 고운 자세를 유지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한복이 주는 우아함이 제 몸에 깃든 듯한 기분이랄까요? 한복의 부드럽고 고운 재질이 몸을 감싸면서 한껏 기품이 있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옷 하나로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싶었죠. 거울을 통해 한복을 입은 제 모습을 보니 너무나 색다른 느낌에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고운 선이 살아있는 한복의 곡선이 몸을 따라 흐르면서 부드러움과 품격을 동시에 전해주더라고요. 특히 치마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한복이 사람을 부드럽고 단정하게 만드는 의상이라는 게 실감이 되었죠. 사장님께서는 제게 전통 머리 장식인 족두리까지 권해주셨고 고급스러운 느낌의 장신구도 추가해 주셨어요. 머리에 족두리를 쓰니 마치 한국 드라마에서 본 전통 의상 속 인물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죠. 전통적인 한복의 아름다움이 제 외모뿐 아니라 마음에도 전해지는 순간이었어요. 고궁을 걷기 시작하니 곳곳에서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서로 사진을 찍고 전통 복장을 입고 궁궐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이 공간에서 한복을 입고 다니는 것은 한국 사람들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의 전통 의상을 입고 고궁을 거니는 경험은 마치 잠시나마 과거의 한국으로 돌아가 한국의 아름다움을 직접 체험하는 느낌이었죠. 아닌 게 아니라 고궁을 거닐면서 한복의 아름다움을 직접 체험하는 순간 저는 마치 그곳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았습니다. 궁궐 앞에서 가족과 사진을 찍는 사람들, 전통 복장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 역시 전통의 한 부분이 된 것 같았죠. 고궁의 고즈넉한 풍경과 한복의 조화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냈고 저는 그 속에서 한국의 깊고도 오래된 전통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전통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보존하려 노력하는지 그들의 뿌리를 잊지 않고 지키려는 마음이 한복이라는 옷 한 벌에 담겨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전통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정성과 애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곳에서 저는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한 사랑을 체감하며 한국인들이 그들의 뿌리를 잊지 않고 지키고자 하는 모습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한국에서 사귄 친구들이 한강공원으로 저를 초대했어요. 저녁 무렵이 되자 한강 근처의 공원이 사람들이 가득 차면서 활기를 띠었죠. 친구들은 치킨과 맥주를 사와서 공원 잔디밭에 자리를 펴고 앉았고 이게 바로 한국의 치맥 문화라며 자랑스럽게 소개해 주었어요. 미국에서는 보통 치킨과 맥주를 집이나 바에서 먹는 게 흔한데 이렇게 강변에서 야경을 보며 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모습은 저에게는 무척 신선했어요. 특히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한강 너머로 펼쳐지면서 강바람을 맞으며 즐기는 치맥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죠. 서울타워의 불빛이 한강에 비치는 모습은 그야말로 낭만적이었고 맥주 한 모금과 함께하는 치킨 한 조각이 이렇게 멋진 경험을 만들어 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어요. 친구들은 저에게 한국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서울의 멋진 장소와 숨은 명소를 알려줬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이 단순히 관광지가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한 따뜻한 나라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공원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모두 친구나 가족과 함께 웃고 떠들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강에서의 치맥 문화는 단순한 식사 시간이 아닌 사람들과 연결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한국 생활에 더욱 빠져들게 되었고, 한국 사람들의 삶을 공유하게 되니 더더욱 한국에 대한 애정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한 달을 지내다 보니 왜 얘가 가족들이 떠나도 혼자 한국에 남아 한국을 여행하기로 결정했는지 그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미국처럼 파파라치가 심하지도 않고 지하철을 쾌적하고 총기에 대한 위험도 없고 사람들은 처음에는 무뚝뚝하고 딱딱해 보이지만 도움을 청하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도움을 주죠. 저는 한 달 넘게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을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제 마음속엔 한국에서의 특별한 경험들이 여전히 깊이 남아 있습니다. 예의 음악을 들을 때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즐거운 추억들이 떠올라요. 한국에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의 SNS를 볼 때마다 한국이 그리워지죠. 한국에서 경험했던 전통 의상 한복을 입고 고궁을 거닐었던 시간, 한강에서 즐겼던 치맥의 자유로움, 전통시장에서 느낀 사람 냄새와 따뜻한 미소들까지 모두가 저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어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그 모든 모습이 저의 삶에 새로운 영감을 더해 주었고, 특히 한의원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치유와 회복이라는 큰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침을 맞으며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을 때, 그리고 한강 야경을 바라보며 강바람을 맞을 때, 제 마음은 마치 다른 세계에 와 있는 듯 편안하고 따뜻해졌어요. 한국이 저에게 준 모든 경험이 삶에 새로운 활력과 영감을 불어넣어준 덕분에 제 프로젝트도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지금도 저는 주말마다 한인마트에 가서 한국 음식을 사오고 한국어도 조금씩 배워가며 한국의 문화를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 새로운 것을 알게 될 때마다 한국에서 만났던 따뜻한 정이 그리워지곤 해요. 한국이 이제는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특별한 곳이 된 것이죠. 언젠가 다시 한국에 가서 제가 경험했던 그 감동과 새로운 영감을 더 깊이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그때는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한국의 다른 도시들의 매력도 경험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때는 조금 더 한국어 실력을 키워서 영어를 잘 못하는 한국 사람들과도 한국어로 어울리면서 생생한 한국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한국에서의 시간들이 제게 남긴 모든 감동은 제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서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국에서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한국을 방문해 보세요. 한국이 가진 깊고 따뜻한 매력에 여러분도 빠져들게 될 거예요. 새로운 영감이 필요하다면 강력하게 한국 여행을 추천드립니다. 라며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겐 정말 당연한 일들이 외국인들에게는 새로운 영감을 주는 경험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 재미있지 않나요? 한국에서 경험하는 것과 누리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건 아닌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감동 주파수의 김희정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